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QL 인젝션 발표하게 된 이주호라고 합니다. 네, 근데 SQL 인젝션 발표 준비하면서 조금 원래 잘 모르던 거라 그 문서를 만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많이 알려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QL 인젝션이란 입력문의 구조와 조회 언어, 문에 대한 필터링이 없을 경우에 SQL 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입력을 시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공격을 말해요. 네. 주소창 또는 사용자 아이디나 패스워드, 즉 입력창 같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 SQL 문을 사용하는 싱글 쿼터나 더블 쿼터 등의 입력을 적절히 필터링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이고 일반적으로 회원가입이나 게시물 등록할 때 해당 데이터에 DB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람, 수정, 삭제를 할 경우 이것을 참조해서 하게 돼요. 어, 그리고 DB는 웹 언어에 따라 이게 DBMS라고 줄여 쓰는데요. 이거를 선택해서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웹 언어를 통해 사용된 DBMS를 추측이 가능해요. 하지만 가끔씩 웹 언어와 DBMS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 이게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SQL 인젝션 구문에는 회원가입에는 인서트문, 그리고 회원 정보 수정에는 업데이트, 로그인엔 셀렉, 회원 탈퇴에는 딜리트가 사용돼요. 예를 들어보면은 select idx from member, where id, 보통 where에 입력값을 받거든요. id는 입력 id, and password, 입력 패스워드. 해석해보자면 멤버 테이블에서 id가 입력 id이고 패스워드가 입력 패스워드인 결과에 idx 칼럼을 출력하라는 구문이에요. 쿼리예요. 예. 그리고 리턴 된다면 로우 값이 리턴 된다면 올바른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한 거 반대라면은 리턴 값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만 이것만 바꿔서 쓴 거고요. 인설트 회원가입, 업데이트 회원 정보 수정, 그리고 탈퇴는 딜리트. 그리고 쿼리에서 주석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니온문 사용 시 앞 셀렉트문의 칼럼 개수와 뒤 셀렉트문의 칼럼 개수는 같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를 직접 웹서버를 좀 만들어서 시연을 해봤으면 이걸 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걸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SQL 인젝션 공격으로 넘어가면은 네. 멸 조건절에 대부분 입력값이 들어가게 되고 정수 형식이라면 쿼트 값 없이 그냥 입력이 되겠지만 스트링 형식인 경우 싱글 쿼터나 더블 쿼터 사이에 문자 값이 들어가게 되므로 따옴표를 문자 입력값에 타입해 쿼리를 새로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이 그냥 SQL 인젝션 공격 방법이고요. 그리고 SQL 인젝션 취약점이 존재한지는 그냥 커트 문자 한 개 사입으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 어, 워낙 그 프로그래머나 서버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아요. 확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성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받고 여기다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헬로하고 이것을 인포를 출력하겠죠. 그리고 아니라면은 로그인 페일이라는 그 문자를 나타내 줄 거예요. 그리고 우회 쿼리를 작성해서
select id, from member, where id, admin, 그리고 패스워드, 공백 또는 1은 1이다. 이렇게 우회 방법을 해서 하면은 어차피 결과값은 OR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어드민으로 성공하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쿼리문의 where문은 일반 코딩에서의 if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식에서의 값이 참일 경우에는 1, true, 거짓일 경우에는 0, false 값이 리턴되므로 1은 1 혹은 1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회 방법은 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쿼리문은 개발자마다 다르게 작성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SQL 인젝션 취약점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ySQL 삽입 치트 시트고요. 이거는 한 번씩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한 개의 취약점만 존재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탈취뿐만 아니라 이 아웃 파일을 사용해서 해당 시스템이 장악되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니온 치트시트와 유니온문을 사용해 데이터를 추측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는 위에 설명한 웹서버별로 DBMS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버전 출력을 하는 것을 쿼리문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스키마명 출력하는 쿼리문인데 스키마명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그리스어의 쉐이프라는 게 어원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개념은 플랜으로 써요. 플랜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저장할 것인지 그 방법과 형식에 대해 정해놓은 어떻게 보면 그 명사서 같은 느낌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이거 공격을 연습할 때는 대부분 학생이 이 변수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에 공격을 연습하지만 실제로는 서버에 저장된 변수명을 추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스키마를 이용해서 변수명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명을 출력할 수 있는 쿼리문이고요. 여기는 멤버, 테이블명. 여기서 보면은 리밋 분이 좀 쓰이는데 리밋은 그냥 출력의 개수를 제한하는 함수이고 리밋 2, 0, 10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돼요. 두 번째부터 10까지만 출력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콩캣 함수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SQL 인젝션 공격인데요. 이거는 SQL 삽입 공격처럼 결과값을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쿼리의 결과를 참 거짓으로만 나타내주면은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블라인드 SQL 인젝션 취약점이 존재하는 코드이고요. 위에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까는 이 로그인 정보를 보여줬지만 지금은 그냥 로그인 서섹스라고 나와 있죠. 만약에 이렇게 아까처럼 넣었는데 이게 참일 경우에는 로그인 석세스가 뜨고 거짓일 경우에는 0이 뜰 거예요. 로그인 페일. 그럼 이걸 이용해서 0 혹은 1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로 데이터를 추출해 줄 수 있어요. 거정인데 ABC에서 만약에 A를 추출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변환해서 65 그리고 바이너리 결국에는 첫 번째가 0, 그 다음에는 1, 0, 0, 0, 0, 0, 1 이렇게 추출해서 이게 결국 첫 번째 문자열이 A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한 글이고요. 그리고 A라는 한 바이트의 문자를 뽑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을 담아놨어요. 이거는 URL로 보냈을 때랑
그리고 쿼리문으로 보냈을 때 이거는 예, 샵입니다. 이것도 URL로 보냈을 때랑 쿼리문으로 보냈을 때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추출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반복된 작업이기 때문에 보통 자동 코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는 해요. 아까 코드에서 이거를 보면은 숫자를 하나씩 증가해주면서 어떤 거를 리턴하는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1, 0, 0, 0, 아이고, 0, 1, 0, 0, 0, 0, 0, 1 이렇게 리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코드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위에서 사용된 그 코드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거고요. 좀 이 함수들을 조금 숙지하고 있으면은 위에서 이런 예제 코드나 블라인드 삽입 공격을 할 때 유용하게 좀 잘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SQL 삽입 공격 툴을 보통 이용해요.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외에도 15개 정도로 하는 정리해 놓은 그 링크가 있고요. 방어 기법에 대해서는 이 PHP 환경에서는 이 매직커터 gpc라는 파일 옵션이 있어요. gpc는 get post cookie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역슬래시, 널바이트 문자가 존재할 경우 이걸 역슬래시를 자동으로 붙여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옵션을 켜주면은 SQL 인젝션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입력 아 조금 헷갈리네요. 그리고 이거는 웹 프로그래머들이 빈번히 그 코드 작성할 때 많이 하는 실수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 외에는 그냥 당연한 건데 예열 처리 코딩을 직접 해주는 방법이에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안에서 직접 코딩을 하여 예열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싱글 쿼터나 세미콜론, 콤마, 중괄호 등을 직접 정리해요. 그리고 IPS나 웹방어벽에 의존한 대응 방안은 좋지 않은데요. 이거는 바이너리 서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셀렉을 넣으면은 이건 잡아내지만 이 소문자를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를 URL 인코딩이나 두 번 인코딩하거나 뭐 대소문자를 섞어서 한다면은 더 탐지율이 더 낮아지게 돼요. 이거는 공격자가 이렇게 넣었을 때 웹서버는 이렇게 알아듣고 그 DB는 무조건 이렇게 알아듣는 거고요. 그리고 저거는 웹방어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웹서버가 넘어가기 전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좀 있어요. 저거에만 의존하기에는. 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예외 처리하는 거는 뭐 싱글 쿼터를 공백 처리로 한다는 그 함수고요. 원래는 IIS 서버를 좀 구축을 해서 직접 DB 연동도 한 다음에 제가 많이 했으면은 좀 이해도가 높아졌을 텐데 좀 시간이 없기도 하고 약간 좀 실패를 했어요. 그 만드는데 좀 삽질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그냥 결국 웹패킹 .kr 옛날에 풀었던 문제를 인용해서 좀 실습으로 대체하려고 하고요. 46번 문제인데 들어가자마자 입력창이 보이고 1이라는 값이 써 있어요. 이거를 그냥 누르면은 찌봉이라는 그 정보를 보여주고 돈이 10,000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소스를 확인해 보니까
뭐 이렇게 아까 예외 처리했던 것처럼 이 특수 문자들을 바꿔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자열이 들어갈 경우 그냥 바로 함수가 종료될 수 있도록 코딩을 해줬어요. 어, 그리고 어드민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1 값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 나와 있고요. 리미트 함수도 사용하지 못하게 써있네요. 공엑스도. 이거 제가 푸는 방법은 3번 방법인데, 여기다가 0이나 3이나 4나 뭐 다른 값을 넣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줘요. 일단은 1을 넣으면 이 프로그램이 일단 진행돼 버려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1 외에 0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보시면은 OR이나 이 파이프 두 개, 그거를 예외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좀 우회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스키 코드표를 좀 참조해서 변환해서 보내준 겁니다. 2번이랑 1번은 다른 분들 어떻게 풀었나 보니까 대부분 그냥 똑같이 풀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 %0a는 저기 뭐냐 라인피드라고 하는데, 라인피드는 그거 커서를 다음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탭이랑 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선 딱히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쓰셔서 풀었더라고요. 예, 이 원리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예, 그 라인피드. 모니터의 커서 위치나 프린터의 인쇄 위치를 한 줄 아래로 내리는 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탭 기능도 같이 탭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콩캣, 아까 보니까 콩캣 함수 사용해서 이렇게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콩캣으로 감싸준 다음에 캐릭터 형태로 글씨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내준 거. 이거는 바꾸면 어드민이고요. 그리고 49번 문제도 똑같은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는 좀 더 이렇게 예외 처리하는 게 좀 많았어요. 결국에는 이거 아까 탭 기능, OR 이거를 막아주는 건데, 뭐 이런 건 대부분 OR 공백 퍼센트 이거 가로 쓰는 거는 이렇게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첫 문제 풀었던 것처럼 제가 한번 이렇게 넣어봤어요. 근데 문제가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괄호가 예외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필터링 되어 있어가지고 안 풀어지는 거 확인해서 다른 방법으로 전달할 방법 찾다가 16진수로 전환해서 보내주는 방법을 선택해서 했더니 풀렸어요. 그리고 이 방법 외에도 만약에 없다고 설명을 써놨는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헬스값을 막아내려고 이것을 막아놨다면은 바이너리 값으로 전달해도 문제가 풀려요. 예, 결론은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SQL 인젝션까지 그 해킹 맛보기 웹해킹 부분이 끝났고요. 그리고 조금 책 내용 부분만으로는 조금 너무 가벼워가지고 좀 많이 찾아서 하다 보니까 제 지식이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좀 어려워가지고 이거 정리하면서도 이해가 좀 안 돼서, 예, 역시나 좀 발표하는데 많이 좀 떨리고 부족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안 했네 안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